안녕하세요, 홀로석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종합주가 지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종목 검색 화면 그리고 종목 매매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단타를 하는 경우에는 9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가장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타 투자자분들은 그 시간대를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2일 이상, 그러니까 당일 매매 말고 2일 이상 매매를 하는 분들은 거의 종가 매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3시에서 3시 20분 사이 동시효과 되기 전에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세력들이 3시 10분 정도까지는 많이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장난을 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경농이라는 종목인데요. 3시 10분, 15분까지 이렇게 종가가 1,200원 정도쯤에서 유지가 될 것 같다가 갑자기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확 급락을 시켜버리는 걸 말합니다. 3시에서 3시 15분 그 사이에도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3시 20분 근처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3시 20분에 매수를 하시려면 적어도 3시까지는 자기가 매수할 종목을 골라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3시 15분 이후에 호가창을 보고 매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매수가 되면은 매수를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자동 감시 주문으로 5%로 매도로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제가 저번에 매매할 종목을 검색하는 화면을 4가지 알려드렸잖아요. 0181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0168 거래량 급증화면, 0184 당일 거래량 상위화면, 그리고 0187 시가총액 상위화면, 이렇게 4가지를 쓰는데, 시가총액 상위화면은 코스피 코스닥 2500 종목이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주말이나 시간이 나실 때 보시면 되고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거래량 급증, 당일 거래량 상위, 이 3개의 화면은 종목을 찾는데 굉장히 유용한 화면이고, 보시면 이렇게 조건들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화면을 보시면 특징이 100개의 종목밖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서 100개씩 조회를 해서 조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회하실 때 종목 조건은 ETF, ETN, 스펙 제외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요. 그 이유가, 물론 여기 보시면 관리 종목, 우선주, 그 다음에 정리매매, 이런 것들도 다 피해야 될 종목들인데, ETF, ETN 스펙 제외를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이유가,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거르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ETF, ETN 스펙 제외를 해서 100개가 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주, 관리 종목, 정리매매 종목 이런 것들은 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종목 왼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관리 종목도 관이라고 나오고요. 위험 종목 같은 경우에 위라고 나오고요. 여러 가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상호명에 커서를 갖다 대면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조건은 10만 주 이상, 너무 적게 거래가 된 종목들은 뺀 거고요. 적어도 10만 주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한도는 초과된 것들을 제외합니다. 이거는 위험한 종목들을 제외하기 위함이고요. 가격 조건은 1,000원 이상,
한 이유가 그 밑에 동전주 500원, 800원, 900원 뭐 이런 동전주들은 세력들이 가지고 장난을 칠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위험한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 매매하기에는 어려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시가총액 또한 마찬가지로 2천억 이상이 되어야 더 안전하긴 한데, 물론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세력들이 장난을 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력이 들어오지 않거나 또는 세력이 아예 장난을 못 치는 그런 종목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이렇게 등락을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해줘야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그게 득이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가총액이 적어도 안 되고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커서 등락이 굉장히 미미한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 더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조건을 주시면 좋습니다. 거래량 급증 화면이라든지 당일 거래량 화면이 다 마찬가지로 조건을 주시면 되고요. 거래량 급증 화면이나 당일 거래량 상위 화면은 전체로 두시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화면과 다르게 종목이 100개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는 등락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률로 체크해서 등락률 기준으로 이렇게 소트가 되는 거고요. 거래량 급증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급증률을 이제 정렬을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래량 급증 화면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당일 거래량 상위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도 전체로 해서 이렇게 해도 몇백 개의 종목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등락률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되,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으로 해서 다 걸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률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화면도 마찬가지로 전체로 여기 코스피나 코스닥을 클릭을 했다가 전체를 클릭을 해서 이제 조건을 주고 ETF, ETN, 스펙 제외, 신용 조건, 초과 제외, 여기 시가총액 상위 화면은 그냥 2,500개 다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거래량 조건을 주지 마시고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가격 조건은 대신 1,000원 이상으로 보시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이상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조건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거래량 급증 화면을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급증률이 높은 순으로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아직 12시밖에 안 돼서 알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300%까지가 알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지금 200%대도 나중에 300%, 400%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종가 시간대 2시, 3시 정도 되면 얼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거고, 그 상황에 봐서 이렇게 300% 이상 되는 종목들만 체크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화면에서는 100개를 다 확인을 하죠. 여기는 전일 대비해서 몇 퍼센트 상승을 했느냐기 때문에 전일 대비해서 상승을 한 거니까 세력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급증 화면을 우선하고, 여기에서 못 찾으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화면, 그리고 여기에서도 못 찾으면 당일 거래량 상위 화면으로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량 급증 화면에서 지금 가장 핫한 게 경농이죠. 경농을 이렇게 쭉 보십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 주가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1985년부터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은 공부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예전 거부터 볼게요. 자, 여기 제 신호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래량, 그리고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들이 얼마만큼 신뢰성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면 거래량과 그리고 이동평균선, 캔들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신호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제 매매 기법, 수신별 쌍끌이 매매 기법이 얼만큼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트 분석과 쌍끌이 매매 기법을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하면 오늘 내일 바로 수익을 실현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고요.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주식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종목을 20개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 한두 종목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손 상각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돈을 대출을 했는데 대출 받은 쪽에서 파산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못 받잖아요. 그걸 대손상각을 해야죠. 그런 위험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기업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10% 정도 대손상각,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대비는 항상 하고 있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트 분석과 쌍끌이 매매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핫한 게 경농이니까 경농을 보고 있는데, 경농의 지금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 차트를 보고 있잖아요. 이 차트가 어땠는지 저는 몰라요. 오늘 처음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1988년도 그 이전 것도 있지만 1985년도에도 수익 실현했죠. 86년도에도 수익 실현했죠. 88년도에도 수익 실현했죠. 여기가 상승장이어서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89년도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 신호가 떴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폭락을 하죠. 여기 종가가 1429원으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1429원. 피보나치 조정대를 제가 수정했다고 말씀드렸죠. 1429원.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렇게 쓰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1번 계좌 매수, 2번 계좌 매수, 3번 계좌 매수, 4번 계좌 매수하고 4번 계좌 매도하고 4번 계좌 매수, 그 다음 5번 계좌 매수, 6번 계좌는 여기서 매수가 안 됐네요. 5번 계좌 여기서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5번 계좌 매수, 5번 계좌 여기 매도 안 됐네요. 쭉 그냥 흘러가죠. 더 이상 이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쭉 흘러가다가 5번 계좌 매도, 4번 계좌 매도, 4번 계좌 매수, 4번 계좌 매도, 그 다음에 3번 계좌 매도, 2번 계좌 매도, 첫 번째 계좌 매도, 이렇게 흘러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한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바다에 그물을 이렇게 던져 놓듯이 던져 놓으면
밑에서 세력이 아무리 이렇게 급락을 시키고 세계 시장이 안 좋아서 급락을 하거나 기업에 어떤 사고가 터져서 갑자기 주가 급락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도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잖아요. 횡보를 하면서도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상승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사서 그냥 2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기법을 쓰면서 계속 그 수익 실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되면 저희는 이미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온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 더 올라가는 거를 계속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주가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항상 내려가는 거를 생각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옵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락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다 수익 실현 그냥 해버리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다 수익 실현하고 지금 여기 이 경우에 여기서 했을 때도 세 번째 계좌 정도까지 매수했다가 여기서 다시 상승을 했다가 다섯 번째까지 하락했다가 또 세 번째까지 상승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엄청 수익 실현 기회가 많네요. 이렇게 확대를 보면 1, 200일, 300일, 400일 이동평균선보다 월등하게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런 봉들이 기준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봉을 기준으로 해서 월봉 차트, 주봉 차트, 일봉 차트를 보시고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대창 같은 경우에는 900원대에도 지지라인 그 밑에 300원대 이건 차이가 크긴 한데 여기도 지지라인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캔들의 위치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21선을 이렇게 넘어갔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렇게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종목이 기업 분석을 봤을 때 3년간 적자가 지속이 된다든지 적자로 전환한다든지 재정 상태가 악화가 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3년 동안 지속하고 아니면 적자가 전환이 되는 종목들도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망하지 않아요. 물론 거래가 정지가 된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거지. 그 기업들이 지금 당장 뭐 내일 망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기업 분석하면 0919 열어보셔서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기업의 재무제표가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EPS, BPS, 뭐 DPS, PER, PBR 뭐 이런 게 있는데요. EPS, BPS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명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해드릴 텐데 EPS, BPS는 높을수록 좋고요. PBR과 PE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1 이하 이렇게 되면 더 좋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분이 3년 내리 적자 지속이 된다든지 적자 전환된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매수를 하는 편이고요. 지배주주 지분은 30% 넘으면 튼튼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 지배주주가 주식을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미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쌍끌 매매 기법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검토가 끝난다면 지지와 저항까지 확인을 하고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이렇게 추세선 있잖아요. 이런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매수를 하면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만들어둔 신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여기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쭉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종목은 1991년부터 있었네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뭐 매수 신호가 이렇게 쭉 있죠.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여기서 완전히 매도가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서 매수한 거는 내려가면서 쭉 다 6차까지 매수하겠죠. 아니면 제가 이 매수 신호를 못 받으면 여기서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짧게 먹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매수했으면 바로 나오고, 여기에서 매수했어도 바로 나오고, 여기서 매수했어도 바로 나오고, 여기 매수했어도 바로 나오고, 여기 매수했어도 바로 나오고, 여기 매수했어도 여기 바로 나오고, 여기 매수했어도 이렇게 바로 나오고, 여기 매수했어도 여기서 나오고, 여기 매수했어도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매수했어도 여기서 바로 나오고, 여기서 매수했어도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매수했어도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매수하면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거래량 급증하면, 전일 대비 등락률하면, 당일 거래량 상회화면에서 조건을 설정하셔서 종목을 찾으시고, 종목을 찾으실 때 월봉 차트, 주봉 차트, 일봉 차트에서 캔들의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 캔들의 위치가 고가 대비해서 57% 빠졌네요. 그죠? 여기 고가 대비해서 57%. 그렇지만 이렇게 바닥이 튼튼한 경우, 저는 최소 70% 이상 하락을 한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바닥이 보이는, 많은 이렇게 캔들이 왔다 갔다 한 이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바닥이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밑에 있는 경우,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21선이나 121선, 241선을 뚫고 올라간 그런 캔들이 있다면 관심 종목에 두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에서 이렇게 그 실적들을 보고 3년 내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적자가 지속이 되었나, 적자로 전환이 되었나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증권사별 적정 주가 투자 의견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는지 참고를 하시고, 이런 적정 주가 같은 경우, 투자 의견 같은 것들도 뭐 미국의 어떤 은행이 뭐 파산을 했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쫙 다 미쳐서 전 세계 이제 그 중소은행들이 또 은행 예금액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또 연쇄적으로 또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면 이제 주가 차트가 깨지고 주식 시장이 이제 경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그러면 이 적정 주가나 투자 의견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이 적정 주가 투자 의견이라는 거는 당장 그 금액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이제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일 뿐이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